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고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2024년 12월 뉴욕 맨해튼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른 한 발의 총성. 이 총성과 함께 쓰러진 사람은 브라이언 톰슨,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대낮도 아닌 새벽에 암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세상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CEO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기이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브라이언 톰슨이 이끌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연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가 CEO로 취임한 후 회사의 이익은 더욱 치솟았죠.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은 곧 고객, 즉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내면 대부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민간보험에 의존하며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막상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사는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의 깨알 같은 글씨로 예외 조항을 숨겨놓고 온갖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환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50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사는 고객님의 보험은 팔이 부러졌을 때만 보장됩니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고객님 책임입니다. 라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같은 회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왔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브라이언 톰슨은 바로 이 비정한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브라이언 톰슨은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거리가 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총을 꺼내 톰슨을 향해 망설임 없이 격발했습니다. 총알이 잠시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전문 킬러, 즉 히트맨을 연상시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자의 몸에서 나온 총알에는 각각 거부, 해임, 방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비꼬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범인이 현장에 버리고 간 가방 안에는 진짜 돈이 아닌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가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거대 기업의 탐욕을 조롱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을 비난하기는커녕 그를 현대판 로빈후드나 의적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자의 것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던 홍길동이나 일지매처럼
사람들은 그를 탐욕스러운 거대 기업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복수를 대신해준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더 많은 CEO들이 총에 맞아야 한다. 나는 범인을 응원한다. 와 같은 댓글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가 잡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거대 보험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브라이언 톰슨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악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던 그때 범인은 너무나도 허무한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범인을 신고한 직원은 거액의 현상금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험사가 내건 현상금은 고작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조 원을 버는 기업이 CEO의 목숨값으로 내건 금액치고는 너무나 모욕적인 액수였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맥도날드 직원은 정식 제보 라인이 아닌 910일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현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을 위해 싸웠다고 여겨졌던 영웅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평범한 노동자의 신고로 체포되었고 그 노동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체포된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지 맨지오니. 그는 어둡고 불우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인 펜실바니아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매우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하와이에서 서핑을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의 사고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서핑 중 척추를 심하게 다쳐 끔찍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로 극심한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고 이후 그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밝고 긍정적이던 그는 어둡고 우울하며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간 일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가 나타난 곳이 바로 뉴욕,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고와 만성 통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지 모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CEO들이 개인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언제 또 다른 비극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인 유료 시스템은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변경 대신 보안 강화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제약회사, 병원, 보험사가 서로 결탁하여 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제약회사는 정부의 가격 통제 없이 마음대로 약값을 책정하고 병원은 비싼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받아 이익을 챙깁니다. 이 거대한 이익의 사슬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직 환자들, 즉 평범한 시민들 뿐입니다. 루이지 맨지오니는
자신의 범행 계획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무시당할 뿐이다. 그의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의 극단적인 외침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과연 이토록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골마 터진 상처가 드러난 또 하나의 슬픈 사건으로 기억될 뿐일까요?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저희의 노력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